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네, 파월 연준 의장에 있는 발언 내용을 또 준비를 했고, 그게 또 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의 메시지로 인해서 또 보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도 하락이 나왔고, 덩달아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 바이낸스 추가 내용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파월 서비스 부분 주의 깊게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여기에서도 장기적 목표, 인플레 목표 2%에 향한 과정은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면 우리는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장중에 엄청나게 휘저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지출의 56% 현재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거다. 지난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했고 통화정책 효과가 경제활동에 인플레이션 완전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우리는 안 나오면 곧바로 더 높은 위치로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무너졌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미국 달러가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원자재도 또 박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조정이 나왔고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에 있는 강도는 좀 약했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호주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통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인들 금융의 자신감 역대 최저. 그러니까 자신감 없다라는 거죠. 뭐 주식이 됐던 뭐 어떤 투자가 됐던 간에 나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 목표 3% 상향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안화 투자, 원화 대체물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원화는 별로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위안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많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금리가 5.5%까지 시장 반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5.5가 아닐 수도 있죠. 5.75나 5.8 뭐 또는 6%대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단은 물가 2% 수렴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이 안 돼서 선제적으로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이런 내용을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우는 시즌이 아무래도 23년도 거의 막바지 시점이나 아니면 24년도 때 진짜 힘드는 그런 시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뭐 지금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뭐 투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인데 목돈을 투자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금 위험하면서 가장 앞으로 기대감과 수익성이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저는 부동산 쪽은 조금은 더 뒤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개인의 의견은 다 존중합니다. 예. 그 다음에 테더의 시장 점유율 추이는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 정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테더가 일단은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크러스트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앞서서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나머지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가 체력이 좋고 자원 부국인 나라도 저렇게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가고 있는데 원화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과연 이점이 나올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저는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지코인 보유자
자리를 좀 잡았다고 하는데, 로빈후드가 앞으로 도지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 업체 보이죠? 바이낸스의 자산 매각 승인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넘겨주었던 이유는 인수 대상자가 마땅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 금리에 있는 스탠스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냥 네가 가져가라 형태로 저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의 SEC 거부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현물 ETF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나 6년도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근거는 간략하게 일단은 규제 법안이 아직도 촘촘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막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막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이 시장에 있어서 못해도 비트코인에 있는 해킹이나 사기 범죄 부분에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범죄율이 축소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부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자자 보호에 있는 장치가 아직도 매우 많이 부재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정리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PUSD가 10% 하락할 때 USDC는 변하지 않았고 테더만 8% 증가했다 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PUSD를 이거를 버리면서 테더로 갔죠. 그리고 USDC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인출을 많이 하고 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USD에 있는 브로커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 지금 일단은 사업을 못하게끔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은 쇠자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출금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몇 주 동안 거래소 비트코인 입금이 증가했고 투자자들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비트코인 매도를 하고 있다. 대부분 바이낸스에 입금되는 추세이고 반대로 코인베이스에 약하게 출금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쪽은 3번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경로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750만 개 이더의 2.0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어서 총 순환 공급량은 14.5%이며 2주 동안 70만 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의 16% 가상자산 계좌 보유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새로운 산업에 있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또 했고요. 이번에 상원 청문회 연준 의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 부분에서는 나는 터치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선물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말아 올렸거든요. 그 순간에 되게 웃겨요. 그리고 미주리 주 위원회에서 노드 운영 채굴 권리에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에 이제 공매도에 먹을거리 하이에나들이 좀 많이 더욱더 계속 붙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은행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금융 당국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믹스 마블에서 새로운 게임이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파이 2.0 부분에 있어서 아비트럼이 진출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 확정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발란체 생태계에서 나왔던 게임들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버전의 럼블록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앞으로 이쪽에 있는 특히 3월달, 4월달에 있는 P2E 시장에 있는 게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게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100개 이더리움 거래 지갑이 24시간 W 이더와 ST 이더에 매집이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자꾸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바이낸스 부분을 떨궈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바이낸스 USDC 보유량이 292% 3주 새
많이 늘어나고 51억 개 USDC를 보유를 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이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기염을 토할 정도이고요. 바이낸스 보유에서 암호화폐 중 BUSD 비중이 21.68% 비중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애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애를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BUSD를 어느 정도 죽여놓고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인데 쉽지가 않는 겁니다. 왜 미국 쪽은 왜 BUSD를 공격할 수밖에 없냐면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나 더욱더 개인 거래소가 가져가지 않길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그리고 BNB 부분도 보게 되면 총 발행량이 2억 개인데, 자, 그 중에 50%는 바이낸스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ICO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BNB 부분도 점차적으로 BUSD에 별로 상관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BUSD가 많이 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의 순환고리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BNB를 건드는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나 그 다음 시즌에 BNB를 건들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규제 가능성에 있는 카드로 타겟이 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BNB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냥 제 관점이고요. 바이낸스 이더리움 체인의 BUSD 준비금 시총의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BUSD의 공격적인 부분이고, 이제 BUSD 실패 원인은 바이낸스 브릿지 부분을 언급을 과거에도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BUSD인데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 입장에서도 BUSD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탈중앙화 모델링을 돌려보았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나카모토 개수를 돌렸을 때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좀 난처하겠죠. 그래서 뉴욕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BUSD를 이런 딴지로 하겠지만, 반면에 수혜자는 이더리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탈중앙화 모델에 좀 가까워지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를 주었다라는 건 바이낸스를 적절하게 계속 강도를 주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이더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상하이 업그레이드 나오고선 이제 언스테이킹 비중이 많아질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바이낸스에 있는 악재에서 지금 스테이킹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게 되면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손해율이 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장 믿고 간다라고 하면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린 적절하게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만 개 이상 포트폴리오 올 한 해 동안 18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추가를 했고요. 이건 내일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로켓풀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예측이 16이더에서 4이더로 조정을 주면서 그 물량을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 라마에서도, 디파이 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 로켓풀이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물량이 다 나오니까 어서 옵쇼 하고 지금 열어주려고 하고 있죠. 얘네들 지금 주는 보상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물량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량도 좀, 또 반론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야, 지금 이런 중개업자 있는 애들도 나중에 처맞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하는 게 맞겠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반면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많이 손실률이 많이 났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서는 해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나는 이 시장 장기적으로 좀 보고 묻어가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풀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리도가 뭐 재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면 바이낸스에 있는 공격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전략에서 지금 A가 크는 걸 얘네 둘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위험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누굴 키워줄 거냐도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단일 마켓 포기해도 되거든요. 포기해도 돼요. 그 대신 얘네가 조금 성장이 더딜 확률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입장에서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하지 말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건 못 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굴 키워줄 거냐? 스테이블 코인 중에 누굴 키워줄 거냐? 트루 USD를 키워줄 거냐? 테더를 키워줄 거냐? USDC를 키워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코인을 키워줄 거냐? 여기에 일단 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이낸스가 A가 없어진다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얘네들은 채굴풀도 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부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를 건들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A가 없어지면 마켓이 A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단일 마켓 부분에서 단일 마켓이잖아요. A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A 포기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비트코인으로 가고 나머지 쪽은 다른 마켓으로 풀이, 그 유동성 풀이 그쪽으로만 이동이 되니까 바이낸스의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의 바이낸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냥 불안함이 있는 거죠. 불안함.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이낸스 US 자산 인수 승인에도 보이저 주소에서 자금 이동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작년에 트라우마를 세게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수순이고, 그 조정에 있는 깊이에 우리는 또 적절한 시점에 또 매입을 계속해서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어디까지 떨어야 더 싸게 주어야지 이런 욕심은 내리시고, 본인의 목표값이 도달하면 분할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예, 특히나 비트는 아무런 공격적인 대상이 될 게 없어요. 네, 나머지 알트코인을 조금 더 수익성을 얼마나 뽑아갈 건지는 본인의 책략과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책사가 돼서 내가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필살기를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로켓풀 애들이 치고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이더리움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비중도 많이 낮아진다라는 걸 그 다음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격에 있는 하방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